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연입니다. 이제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 3월 이 증시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2월 동안 반도체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우호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연휴 동안 이 미국의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나스닥은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자, 오늘 투자올림픽을 통해서 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급등주는 이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용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급등주는 저 이용준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키워드는 반도체이고요. HBM이고 굳이 하나 더 뽑자면 개별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의 중심의 키워드 속에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이 현재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의 이 키워드 중심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한미 반도체 그리고 워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분들, 반도체 관련주 하고 싶으신 분들, 또 개별주로 가장 핫한 종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저는 반도체가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급등하고 지금 눌리고 기간 조정 받고 또 하락하고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반도체 흐름 말씀해 드릴 거고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개별주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항상 방송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개별주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방송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실 노란톡방에도 이렇게 지난주에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시면 핵심 키워드는 HBM 즉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개별주로는 비트코인과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3월 4일 날 미국 학회 일정이 이미 나와 있고 재료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와 비트코인 관련주로 2월 28일 날 바로 지지난 엊그저께는 한미 반도체 VI를 여러분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대응해드렸고요. 우리기술투자 제가 반도체만 한다고 해서 모든 포트를 반도체로 말씀드리고 반도체만 공략한다는 건 아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개별주인 우리기술투자도 2월 27일 날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린 종목으로 VI를 갔습니다. 즉 말씀드린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시장 금리는 인하되고 있고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개별주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만 받고 흐름만 받고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근간에는 여러분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캔들부터 급등주,
제가 쓰는 HTS 설정법까지 강의 자료도 무료로 좀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동영상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시장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 QR코드 찍고요. 바로 들어오시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와 가장 강한 개별주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중심에 이 반도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참여 코드 1111 누르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반도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그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좋았고 다음 주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보다는 약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근간에는 미국 뉴욕 증시도 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일본 증시가 천장을 뚫는데 우리가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금융이라는 것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들은 선진 시장에 따라서 후발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동조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도 크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면 오늘 엊그저께 기사를 보면 다우 S&P는 이틀째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기사가 이미 나와 있고요. 포털 확인해 보시면 오늘 속보로 나와 있던 게 미국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무려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천장을 뚫어버렸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까지는 폭락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폭락이 아니라 횡보 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미국 시장이고요. 게다가 또 그저 기사 보면 천정을 뚫은 일본 증시도 니케이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선진 시장인 미국과 일본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승폭이 그들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금리 주가의 흐름에 대해 얘기할 때 큰 시장으로 흐르면서는 금리, 유가, 환율을 말씀드리잖아요. 환율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올해 3번 정도 진행될 거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시작을 언제 할 거냐를 보면 기사들 보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보면 빠르면 5월, 지금 3월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5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올해 3번 정도의 인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장의 중심에 서셔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안 하시는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 장세는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현황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이제 엊그저께 기사를 보면 지금 바닥을 기는 한국 주식에 밸류업 채찍을 든다, 강력하게 채찍을 든다고 기사를 나왔던 거는 미국과 일본은 하늘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다운되어 있는 거를 정부에서 밸류업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증시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들이 노력이 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나 상법 개정을 통한 증시 부양을 하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부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추세도 좋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입장도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 향상은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공매도가 6월에 재개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확인하고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또 이거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큰 틀로만 봤을 때는 전혀 증시가 부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 열심히
또 시장의 중심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노란톡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개별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 대응하시면 올해는 쉽게 어떤 누구보다 좋은 재테크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좋고 이 국내 시장 역시 밸류 프로그램 같은 이 증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함께 배우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누르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 톡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그 노란 톡방 링크 직접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2024년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또 그 틈 사이를 개별주까지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허점이 없는 전략을 세워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이번 주 금메달을 차지했을까요? 네, 금운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반도체주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주 중에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 또 눌림이 나온 종목도 있긴 하지만 큰 추세는 상방이다 말씀드릴 거고 그중에 탑3를 금운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했던 한미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한미반도체가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상승하고 엊그저께 또 VI를 갔어요. VI를 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현재 HBM 대장주 1등주로 보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더 크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간의 목표가들 확인해 보시면 나올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가보다 훨씬 이외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금메달 줄 거고 말씀드리고 56%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난달 2월 달에 워트란 종목도 말씀드렸죠. 워트도 HBM이고요. 신규 상장주이고 이미 오버행 이슈는 1차적으로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게 없고 물량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워트 말씀들이 좀 빠지긴 했어요. 빠졌다가 어제 어떻게 됐나요? 그저께 바로 VI 갔어요. 여러분 VI.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종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이지 저는 정확히 종목을 보고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트 VI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서 역시 이용준이 반도체 관련주를 잘 보고 있다 생각하셨을 것 같고 4.81%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봐야 되죠. VI 갔다는 건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리고 꾸준히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작지만 은메달 드릴 거고요. HPSP 또한 한미반도체 말하고 그 다음날 말씀드렸던 HPSP 또한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81%라는 상승이 나와 있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 추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지를 확인해보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금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는 VI가 어제 2월 28일 날 갔으니까요. 그저께 이제 VI 한미반도체 갔는데 이날이거든요. 2월 28일 VI 갔고 10월 16일 날 공략하고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지금 눌리지도 않고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좋은 재료와 좋은 기사 그리고 흐름이 너무 좋고 HBM 이슈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지금도 한미반도체 시장에 또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전문가보다 빨리 작년 10월에 이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용준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올라간 한미반도체와 HPSP만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반도체, 어보반도체 지금 좋은 자리가 오면 추가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주반도체, 어부반도체 보시는 분들도 오시면 제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지지가 확실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섹터인 종목들은 손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트입니다. 워트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신규 상장 이슈에
HBM 이슈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옷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송하고요. 이렇게 약간 눌렸어요. 22선 걸렸거든요. 이게 하루만 빠지면 여러분들이 심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1%, 2%, 3% 빠지는 순간 심리가 깨져버리면서 손절 또는 포기가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주식을 10년, 20년, 30년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바로 그저께 이 VI거든요. VI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VI 갖고 재료 나왔고 신규 상장주에 HBM 이슈가 있는 워트 이제 보는 거죠. 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만 받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연구 또 공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응은 노란톡방에 사고 있기 때문에 저 믿고 이렇게 홀딩하시고 방송 이후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수익권 들어왔고요.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HPSP는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공략하고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하락폭이 나오고 지금 21선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21선 깨졌으니까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재료가 소멸됐을 때 61선이라는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흐름을 말하기 전에 이걸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왜 반도체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히 30초만 교육을 시켜드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내는 대출이라든지 이자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즉 말씀드리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의 수혜는 자동차, 반도체, 가전, 컴퓨터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흐름은 올해 꾸준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봤던 거는 NHN, KCP는 여전히 추세가 좋죠. 추세 좋고 반도체주만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가장 강한 개별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뭐 중국 직구라고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렸고 아직도 홀딩, 대응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우리기술 투자는 제가 2월 16일 날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렸고 그때 제가 갖고 왔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상승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기술 투자를 매치 포인트로 드렸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할 거다.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4월에 제가 반감기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4월 반감기 전후로도 더 큰 흐름 나올 수 있고 단 전제는 비트코인 시세를 항상 확인하시며 대응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공략하고 이렇게 올랐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주인 우리기술 투자 이것도 혹시라도 지금 들어가실 분들 아니면 이미 여기서 제가 방송할 때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을 낼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고점의 끝을 한번 저랑 함께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금은동 선수 반도체주들이 휩쓸었습니다. 자,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워낙 다들 전망이 좋다라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요. 또 특히나 현재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이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도 뭐 개별적인 이슈들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 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도 시장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다음 주에 봐야 될 종목이 수천 개가 아니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를 보시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에 주목해 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은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금리 인하되면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고요. 이 돈이 시장에 다시 풀린다. 즉 반도체가 첫 번째 타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서 올해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가 어렵지 않으니까 즉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우리가 꼭 내야 되는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 원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그 소득 증가를 통해서 반도체 쪽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올해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큰 틀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영화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파묘가 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기사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니까 흐름을 영화가 흥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계시겠지만 이미 7일 만에 300만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손익분기가 310만 정도 되는데 이미 손익분기를 넘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넘었고 이 기록이 과거의 어떤 영화보다 빠르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가 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련주의 대장은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쇼박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쇼박스의 흐름은 이제 이 영화의 흥행에 따라서 더 갈지 아니 멈출지가 달려 있는데 핵심은 지금 주말이잖아요. 지금 토요일인 주말에 여러분 영화 언제 제일 많이 보세요? 보통 주말에 보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영화를 보시는 관람객들이 얼마까지 찍히느냐에 따라서 쇼박스의 흐름은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락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미 300만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에 기사를 확인했더니 400만도 돌파했습니다. 최근 영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화가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일주일 또는 9일 만에 이런 흥행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고 그러면 관련 기사 한번 볼 텐데요. 관련 기사 보면 지금 파묘 돌풍이고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가 넘었고 손익분기가 넘었는데 그럼 손익분기가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다 이득인 건데 보시면 331만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자 기사로 봤을 때 400만 돌파거든요.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영화 관련주의 대장주가 급등 또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됐어요. 특히 월요일 날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죠. 토요일과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과 내일인 일요일 이 파묘의 그 흥행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자 개봉 후 일주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는 게 2월 26일 기사고요. 그 다음에 2월 29일 어제 기사에는 300만을 돌파했고 지금 3월 오늘이 2일이거든요. 400만 돌파했는데 이게 보면 주말을 끼지 않은 평일의 수치가 이 정도 되는 건데 만약 오늘과 내일 수치가 어느 로 찍히냐에 따라서 쇼박스를 장 초반에 공략을 하게 되면 급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게 흥행에 대한 보수적으로 만약에 흥행이 크지 않았다. 그러면 급락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우선 쇼박스라는 종목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요거 대응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써놨죠. 주말 동안에 관객수 증가 폭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쇼박스란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이미 어제, 그제 반영이 나왔어요.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자리가 저는 더 좋고 시장에서 실제로 관심을 받는다 생각됩니다. 자, 이 검정선이 이 전고점을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자리가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주말에 관객 수에 따라서 한번 쇼박스의 흐름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보다는 월요일 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월요일이지, 그리고 월요일 장 초반이지, 이게 또 화요일 날 공략한다 이렇게 좀 늦을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공략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또 대응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트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고요.
일봉상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고 또 주말에 관객 수 누적치가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한번 쇼박스 흐름은 월요일 날 아침에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다음 주에 기대되는 종목은 쇼박스 설명드렸습니다. 네, 영화 이 파묘의 흥행에 주목을 하셔서 이 쇼박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이 주말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공략 시기로 좋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이 개별 이슈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고 빈틈없는 전략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배우실 수 있는데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그 링크 직접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별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빅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는 누구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AI 다음은 이 HBM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섹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선 HBM도 반도체니까 하지만 개업 세부 섹터로는 HBM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HBM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HBM 이슈들이 최근에 나온 이슈들이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가장 핫한 이슈가 우선 정부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밸류업을 하는데 밸류업을 발표하는 날에 주가가 대부분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반도체 HBM에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하겠다. 이 기사가 지금 최근에 바로 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하고 그다음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중에 HBM 관련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정부는 빠르게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세계적인 트렌드는 지수는 우상향이고 미국은 최고치, 일본도 최고치. 또 FOMC는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하는데 그 시작은 5월부터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중에 HBM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혹시라도 지금도 HBM 관련주가 없고 또 반도체주가 없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시고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두 종목 오늘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금은돈 중에 금메달을 드렸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HBM 관련주 중에 좀 기대가 되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 말씀드릴 텐데요. 한미반도체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2월 27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할 때 최대 25%까지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액을 공제한다는 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증시 상방을 위한 밸류업을 실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 이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HBM 관련해서는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를 했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 또 HBM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서 세액 공제를 무려 최대 25%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세금 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액 공제 굉장히 큰 메리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한미반도체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우선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핵심 포인트로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까지 HBM을 만든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의 대표 수혜주인 한미반도체 또한
그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첫 번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상한가 갔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상한가 가고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면 앞으로의 흐름 기대감은 HBM의 흐름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을 때 익절하시고 수익 50% 또는 60% 보신 분들도 너무 축하할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그 한미반도체가 지금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련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한미반도체도 물론 관련주지만 YC캠, QRT, PSK 홀딩스까지도 같이 보시면 되고 이 종목들을 관심에 넣으시고요. 이 종목 중에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또 대장 주고 2등 주고 3등 주고는 분명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중심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잡아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면 이 상한가 간 날 여러분 다 공략하셨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부터 말씀드려서 이 상한가를 받고 여기까지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한가 간 날 매도하고 끝낸 것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새로운 파동이 기대되는 한미반도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를 이렇게 산정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13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13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현재 가가 8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이런 상태에서 HBM 좋고 SK 하이닉스 좋고 삼성전자 좋고 마이크론 좋고 HBM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테마에서 한미반도체를 안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노란톡방에서 항상 한미반도체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다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저랑 또 한번 강력한 흐름 기대해 보면 좋겠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예요. 그러면 1등주만 하면 되지만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먼저 대장이 되고 2등주가 될지는 시장이 열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장이 항상 대장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대장이지만 다음 주는 2등주가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종목도 지금 캐치해서 관심에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우스는 좀 더 재밌는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AI와 반도체의 끝은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하셔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엔 아직은 로봇이 안 떠올랐기 때문에 제우스 보시면 좋은데 제우스는 삼성하고 SK하고 HBM 경쟁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후공정 이슈가 있고 대형 고객사 둘 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우스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HBM 쏠리면 이 회사의 올해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기대가 된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라는 종목까지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우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차트도 좋죠. 제가 좋다는 건 누가 보면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올랐다는 거는 시장이 좋게 보고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뚫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지금 시장상에서 제우스. 저는 제우스 지금 추세적으로 5일선, 21선, 11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를 지지받는다면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61선 추가 매수가 맞다 생각합니다. 반도체주 중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악재라는 건 많이 있을 수 있죠.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대주주 매도예요. 올라가면 대주가 매도해버린다는 거는 시장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 매도나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이슈만 없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가 답이다. 반도체는. 제우스는 61선 대응, 현재로서는 다음 주 바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응이 한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HBM 수혜가 기대되는 원픽은 오늘 한미반도체, 그리고 2등은 제우스로 드렸으니까 이 두 종목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다음 주에 한번 해보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는 HPM 관련주였습니다. 이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우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우호적이고 특히나 HPM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뜨는 링크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는 또 다음 주 기대되는 빅매치 포인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섹터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섹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 공략을 상장할 때마다 공략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는 아니고요. 지분이 있는 자회사의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현대 BNG 스틸이에요. 제가 어떤 누구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빨리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 BNG 스틸의 자회사의 신규 상장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대 BNG 스틸 남들보다 빨리 아시고 빨리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종목에 이제 지금 보시면 4월 달에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이면 지금 3월이니까 미리 공략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고점에서 수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는 국내 유일의 히토류 연구 좌석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4월입니다.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 BNG 스틸을 공략할 때 4월에 공략하면 이미 늦는 감이 있고요. 지금 3월 초니까 아직 상승 흐름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인 지금의 현대 BNG 스틸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뭐 냉면 간판을 제조한 회사이고 현대제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지만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성림 첨단 산업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을 한다면 모 회사의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상장한 당일날 성림 첨단 산업도 공략을 제가 하겠지만 상장 전에는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면서 흐름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현대 BNG 스틸 먼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림 첨단 산업은 이미 2021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재무도 좋고 전기차 수혜를 받고 히토류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BNG 스틸이 4월까지 그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공략해서 이게 한번 시장에 한번 기사가 돌고 흐름이 나올 때 고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익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BNG 스틸 성림 첨단 산업의 이슈로 한번 나를 공략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흐름이 나올 때 미리 들어가 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되는데 노란톡방의 비번이 지금 1111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등 하시고 여러분 1등 수익 내시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1111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현대 BNG 스틸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되는 섹터 신규 상장주 중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현대 BNG 스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4월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예정인 성림 첨단 산업의 최대 주주이고요. 그 전에 미리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갖다 대주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다음 주에 기대되는 올림픽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올림픽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 픽해 주실 올림픽 종목은 어떤 선수일까요? 네, 반도체 종목을 계속 말하고는 있지만 개별주도 가장 강한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에코프로를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슈를 좀 설명드릴 거고 지금 에코프로 BM 지금이라도 한번 기존에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홀딩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있는데 전기차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에 대한 신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지금 지난주도 보셔도 좋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이전 상장 이슈를 말씀드리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포스코 DX 있었잖아요. DX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 이슈를 통해서 한 달 동안 거의 50% 또는 30%에서 50% 가까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한번 우리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에코프로 BM을 다음 주에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1등의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가면 과연 얼마 정도의 상승이 나올까?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포스코 DX에 대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월요일 날부터 한 일주일, 왜냐하면 이게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일주일뿐만 아니라 2월 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단 QR 찍고 들어온 노란톡방에서 비번이 1111로 바뀐 노란톡방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27일 날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일정입니다. 다음 달 3월 주주총회 3월 정정하겠습니다. 3월 26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은 약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 나왔죠? 다음 달 26일이니까 다음 달 3월 26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승인 안건을 올릴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찬성을 하겠죠. 코스피 상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3월 26일이면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포스코 DX도 제가 여기서 공략해서 300% 넘는 수익이 나왔죠. 고점 대비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전기차로 본다기보다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하나 더 있었죠. HLB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작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크게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에코프로가 급등 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해서 다시 바닥에 상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 세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은 지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특히 다음 주는 에코프로 BM을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해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확인하면 코스피 이전 상장 있고요. 그다음에 3월 26일 날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닥쳐서 또 공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이 이제 3월 달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한 달까지 보시지 않고 한 보름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면서 이 3월 중에 가장 핫할 수 있는 개별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비교해 한번 해드리면 요거는 에코프로 BM 차트가 아니고 포스코 DX 차트예요. 포스코 DX가 그때 2024년 1월 2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했거든요. 1월 2일이 이날이고요. 이게 최고가가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한 달 기간 동안 포스코 DX가 무려 65% 급등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만 보면 코스피 DX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을 했던 그 시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65% 급등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바로 전주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그리고 HLB도 우리가 이미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여기 수익 많이 나왔을 거예요. HLB도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개별주인 에코프로 BM, 포스코 DX나 HLB를 통해서 학습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1111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현재 차트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하지만 이 거래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앞에 매물대 때문에 포스코 DX나 HLB나 이런 종목처럼 60%, 80%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저는 에코프로 BM 이제 바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인 3월 26일 약 한 달 또는 보름 정도 남아있는 일정상을 보면 상승의 흐름이 하락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은 시시각각 바뀌고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오고 혼합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재료는 상방을 보고 있다. 에코프로 BM 개별주로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리는 거고요. 저는 반도체를 크게 보지만 개별주의 흐름도 다 꼽아서 강세 종목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BM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높이 뛸 선수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에코프로 BM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우선 제가 항상 말씀 기준은 지난주에 종가가 26만 6,500원에서 종가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26만 6,500원이 매수가라 이렇게 기준을 본다면 저는 우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정고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35만 원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3월 26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장의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전혀 그럴 가능성은 극히 작긴 하지만 기대감이 전혀 없고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손절가는 21만 원 짧게 21만 원 정도 21선 깨진다 이런 생각하면 21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에코프로 BM 저는 이전 상장 이슈가 진행된다면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요. 생각보다 많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매수가는 지난 종가 기준으로 26만 6,500원, 그리고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 21만 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반도체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개별 이슈들까지 챙기는 그 개별주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챙기는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여 코드가 1111로 바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용준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외투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